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6강 이동평균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으로 일단은 한 7강, 8강, 길어지면 10강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봅시다. 해나가 봅시다. 하다 보면은 대충 감이 잡히겠죠. 일단 오늘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깊숙하게 들어가진 않을 거고요. 대략적으로 이동평균선이 뭔가에 대해서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동평균선의 등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저는 어떤 보조지표든지 간에 어떤 지표들든지 간에 그 지표가 처음에 개발이 됐을 때의 어떤 그 이야기를 아는 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생겼으면 그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이 있으면 이동평균선을 이동평균선을 구하는 사람이 누구다, A다. 그러면은 제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막히는 게 있으면 그 A의 서적을 읽으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볼린저 밴드를 이제 볼린저가 만들었는데, 존 볼린저인가요? 그 사람이 만들었는데,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게 있어. 그럼 볼린저가 쓴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꼭 시잘데기 없이 국내에 누가 쓴 아무개가 쓴 책을 읽고 볼린저 밴드를 이해하려고 한다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누가 만들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한 1분 내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제가 좀 알아보니까 요거는 1920년도 경에 미국에서 개발이 됐답니다. 근데 개발은 그때 됐는데 상용화가 안 됐대요. 그 쓰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거죠. 1920년이네, 1920년. 근데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니래요. 미국에서 만들어졌다. 근데 그 동시기에 일본에서도 개발되어서 사용하고 있었다고 전해진답니다. 요게 이제 이동평균선의 첫 등장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사용을 딱히 그렇게 하지는 않았었나봐요. 그러다가 1960년에 아주 유명한 미국의 분석가 조셉 E. 그랜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랜빌이라는 얘기 한번 들어보셨나요? 그랜빌의 매수 4법칙, 매수 4국면, 매도 4국면,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 차트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차트, 지표 중에 하나인 OBV라는 차트가 있습니다. 저도 OBV라는 차트를 보거든요. 봅시다. 잠시만요. 보시면 OBV가 어딨나? 여기 있네. 여기 보시면 요 차트, 이게 OBV입니다. 요거 지금 제가 OBV 이름이 안 나오게 해놨는데, 이게 OBV라는 차트. 이 차트를 만드신 사람이 그랜빌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동평균선이죠. 여기 이동평균선을 자기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요. 직접 만든 건 아니고, 이제 수학에서 이동평균선이 이제 사용이 되죠. 이 미국의 분석가 조셉 E. 그랜빌이라는 사람이 수학에서 사용되던 이동평균선을 주식으로 가져온 사람.
일단은 1920년, 그러니까 이 그랜빌을 이전에도 이동평균선 쓰는 사람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거를 상용화 시킨 사람이 이제 그랜빌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그랜빌의 법칙이라는 이제 책을 출판합니다. 이 책이 출판되면서 이제 이 이동평균선으로 하는 어떤 매매 방식, 이동평균선으로 분석하는 거, 요런 거가 이제 세상에 이제 알려진 거죠, 처음에. 이동평균선은 뭐 그렇게 등장했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뭐 실질적으로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해요. 저는 요런 거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동평균선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이동평균선은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단순 이동평균 있죠. 이거는 뭐 SMA라고 합니다. SMA가 뭡니까? 심플 무빙 에버리지죠. 이게 심플 무빙 에버리지.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단순한 이동 평균이다. 단순 이동 평균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지수 이동 평균이 있습니다. 지수 이동 평균은 이거는 EMA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exponential moving average 뭐 그렇습니다. exponential이 뭐 기하학 뭐 아니면 지수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지수 이동 평균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많이 들어보신 게 뭐가 있을까요? 가중 이동 평균이라는 게 있죠. 가중 이동 평균은 뭐 WMA 그렇습니다. WMA 요거는 뭐 weighted moving average 뭐 그렇게 글씨 크기가 좀 다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뭐 weighted moving average 뭐 이렇게 요 세 개가 좀 주요한 이동 평균선이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단순 이동 평균선입니다. SMA, 심플 무빙 에버리지.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지수 이동 평균선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수 이동 평균선을 그러니까 단순 이동 평균선의 단점이 있거든요. 나중에 그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시간을 한번 마련할 건데, 그때 단순 이동 평균선의 어떤 단점과 그다음 지수 이동 평균선의 뭐 단점, 장점 뭐 이런 걸 한번 알아볼 때 그때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수 이동 평균은 이제 과거의 값과 현재 값을 좀 다르게 그 가중치를 이제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 나중에 제가 이제 K 개수라 그래서 개수값이 있는데 이걸 나중에 제가 확실하게 설명 좀 드릴게요. 가중이동 평균선도 약간 마찬가지예요. 그런 류고, 단순 이동 평균선은 과거의 값이든 현재 값이든 뭐 상관없이 똑같이 그 반영을 한다. 지수 이동 평균선은 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최근에 가까워짐에 따라 더 많은 점수를 반영한다. 같은 값이라도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요런 게 주요한 이동 평균선이고, 이거 외에도 뭐 기하 이동 평균, 이거는 여러분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 거고, 근데 뭐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대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이런 거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가 뭐 싶기도 한데, 뭐 그건 뭐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기하 이동 평균, 이건 GMA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Geometric 뭐 Moving Average 뭐 이렇게 부른답니다. 저도 이게 잘 몰라요. 조화 이동 평균, 조화 이동 평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모닉 무빙 에버리지라고 해가지고 HMA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뭐 삼각 이동 평균이라는 것도 있대요. 요런 거는 뭐 트라이앵글러 무빙 에버리지라고 TMA 뭐가 많죠. 적합 이동 평균, 이거는 뭐 이거는 영어로 이건 영어로 뭐더라? 이게 뭐 어댑티브인가? 어댑티브 무빙 에버리지 뭐 AMA. 그 다음에 이것도 이 외에도 많아요. 뭐 최소 자승 이동 평균, 뭐 웰스 이동 평균, 뭐 변동 이동 평균, 지체 지수 이동 평균, 표준 편차 가중 가격 이동 평균, 뭐 거래량 가중 가격 이동 평균,
뭐 엄청 많아요. 그런 걸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요 세 개만 알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그리고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일단은 뭐 그 시장 참가자들의 어떤 군중 심리도 대변돼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동평균선이면 거기서 지지와 저항이 발생할 확률이 좀 높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많이 쓰는 이동평균선 이 세 가지고, 요거를 중심으로 공부해도 괜찮다. 단순 이동평균, 지수 이동평균, 그다음에 가중 이동평균, 요게 주요 이동평균이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간단하게 단순 이동평균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SMA죠. Simple Moving Average입니다. 단순 이동평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이동평균은 그냥 수식을 알아야 됩니다. 수식을 왜 알아야 되냐면요, 여러분 그 수식을 모르고 그 수식의 원리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응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수식을 모르시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표를 사용하든지 간에 그 수식, 그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볼린저 밴드가 있다면 저랑 여러분들이랑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는 방법 자체가 완전히 다를 겁니다. 왜냐면 저는 볼린저 밴드의 원리를 알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형시켜 가면서 제가 보고 싶은 그런 파동을 보고 매매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수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볼린저 밴드를 뭐 돌파했다 이탈했다 이런 것만 보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RSI라는 지표가 있으면 저는 RSI라는 지표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알아요. 수식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RSI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무궁무진한 방법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원리를 아니까. 근데 원리를 모르고 그냥 RSI 그냥 어떻게 생긴 건지만 딱 공부를 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뭐 30에서 돌아 나가면 매수를 한다, 뭐 70에서 돌아 나오면 매도를 한다, 뭐 50을 돌파하면 매수한다,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RSI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표든지 간에 수식이 가장 중요하고 무조건 아셔야 되고, 외우지 못하더라도 원리는 이해를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식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사용하면 안 되고 뭐 사용할 수도 없다. 응용하면서 사용할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막 뭐 사케다 오법 배우고 캔들 배우고 패턴 배웠는데 제가 뭐 어려운 것부터 들고 나오겠어요? 아니죠. 엄청 초보적인 수식입니다. 이동평균선은. 그러니까 지수 이동평균선은 좀 복잡해요. 근데 단순 이동평균선은 엄청나게 수식이 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수식. 예를 들어서 뭐 단순 이동평균선인데 뭐 N1 이동평균, 예를 들어서 뭐 20일 이동평균이면은 뭐 N이 20이 되겠죠. 5일 이동평균선이면 N이 5가 될 거고, N1 이동평균은 이게 수식입니다. 이게 대괄호부터 먼저 칠게요. P0 더하기 P-1 더하기 뭐 점점점 반복, 그 다음에 P- 괄호 열고 N-1 이렇게 해가지고 대괄호 나누기 N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요겁니다. 여기서 P0는 당일의 종가입니다. 당일의 종가. P0니까 오늘인 거예요. 오늘. P0는 당일의 종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P-N은 이거는 N일 전의 종가 입니다. 이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어렵지 않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식은 예를 들어서 N일 이동평균선이 N일 이동평균이라면 그러면은 P0 더하기 P-1 더하기 뭐 P-2 더하기 P-3 더하기 P-4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쭉쭉 가는데, 예를 들어서 5일 이동평균선이면 되겠죠. P0 더하기 P-1 더하기 P-2 더하기 P-3 더하기 P-4 4가 되겠죠. 5일이니까 여기 잘 보세요. N일이 5일이면 5일 이동평균이면 자 이렇게 된 거예요. N일 전에 종가잖아요. 뭐 5일 전에 종가죠. 5일 전에 종가. 응? 그러면 자 보세요. 자 5일 이동평균이면 자 P0 P0니까 오늘 당일 P0 더하기 P-1 어제 더하기 P-2 그제 더하기 P-3 그죠? 오늘 하루 전, 이틀 전, 3일 전, 그 다음에 더하기 이게 5잖아요. 5 빼기 1이니까 4죠. 그럼 P-4죠. P-4까지 이해됩니까? 이게 N일 이동평균선이면 N이 5니까 여기 N에 5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5 빼기 1이니까 4죠. 그럼 4까지. 그럼 P0, P1, P2, P3, P4 이래고 4, P4까지 P-4까지 해가지고 이게 분자고 나누기니까 분자고 N이 분모다. N은 뭐 5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요거 이 수식이 어려우면 제가 풀어서 한글로 적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5일 이동 평균이라면 그러면 자 오늘 자 P0가 당일의 종가죠. 오늘 종가 더하기 그 다음에 P-1이니까 뭡니까? 어제의 종가죠. 어제의 종가 그죠? 더하기 그 다음에 요 제일 끝에가 이 제일 끝에가 5일이잖아요. 5일 이동평균선. 그럼 5잖아요. 그럼 5 빼기 1은 4잖아. 그럼 P-4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P-1, P-2, P-3, P-4까지 가야 되니까 그럼 어제 종가, 그 다음에 2일 전의 종가 더하기 3일 전의 종가 더하기 4일 전의 종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일 이동평균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5개의 종가를 다 더합니다, 일단. 그죠? 그리고 나누기 5를 하는 겁니다. 그죠? 나누기 n. 이게 나누기 5입니다. 그죠? 차트로 한번 봅시다. 깨끗한 차트를. 제가 안 건드린 차트를. 한번 볼까요? BTC KRW 자 보시면 하나 둘 이제 예를 들어서 5일 이동평균선이라면 5일 이동평균선이라면 자 수식이 아까 어땠죠? 이제 오늘 그 다음에 어제 2일 전, 3일 전, 4일 전 그죠? 요거를 다 더해서 나누기 5를 한다 그랬죠. 그럼 어떤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값을 딱 찍는 거예요. 점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오늘의 종가가 현재 종가가 이건 계속 바뀌니까 수식으로 봐야 되겠구나. 동화화성으로 봅시다. 아까 나 여기 샀는데 여기 샀는데 어제 샀는데 여기 딱 샀는데 여하튼 오늘의 종가가 6,360원입니다. 6,360원 요 종가가 6,360원이 보이시죠? 오늘의 종가 6,360원 더하기 그죠? 더하기 어제의 종가가 6,200원이에요. 그죠? 그럼 아까 6,360원 더하기 6,200원 더하기 6,200원 더하기 6,390원 더하기 6,190원 이 5개를 더하는 겁니다. 5일 이동평균선이니까 그죠? 요 5개를 더해서 그럼 어떤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종가를 더하면 어떤 값이 나오겠죠. 이거를 나누기 5를 해가지고
그럼 또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 값을 오늘 날짜에 점을 딱 찍는 거예요. 그게 5의 이동평균선의 오늘의 자리입니다. 이해하시죠? 아시겠죠? 이게 원리인 거예요. 일단 원리는 이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단수 이동평균선의 어떤 수식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이동평균선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 이 지표가 만들어진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제가 안 건든 최근에 모나미가 이제 핫했죠. 지금 이게 모나미 차트인데, 지금 이제 지금 이동평균선 없이 지금 캔들만 이렇게 있잖아요. 차트에. 그죠? 보이시죠? 캔들만 이렇게 있으면 지금 현재의 이 자리 이 자리가 이 자리는 하락인데 지금 현재 이 자리가 좋다. 자 현재 이건 너무 극단적인가 모나미는 다른 걸로 한번 해봅시다. 무슨 종목 있을까? 원인 FS 때문에 했고, 그럼 재밌는 종목이 뭐가 있었지? 고영? 자, 이제 고영이라는 차트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의 지금 이 자리, 오늘의 자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동평균선 없이 캔들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막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이러고 있는데, 지금 오늘의 이 가격이 과연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이렇게 횡보 구간인가? 이게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에 놓여 있는가? 아니면 하락 파동에 있는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눈에 알 수가 없지. 물론 여기다가 채널을 꺼보고 하면은 대충 알 수 있는데, 그냥 눈대중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가 과연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상승인지 중기적으로는 상승인지 하락인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장기적으로도 상승인지 하락인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지금 이 파동은. 그죠?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없이 캔들만 보면 이렇게 급등하고 급락하고 이런 횡보하고 이런 과정,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트렌드 파악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균선, 근데 여기다가 이동평균선을 사용을 하면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 보세요. 제가 61선만 남기고 다 지워볼게요. 자 보세요. 원래는 이렇게 없었어요. 없었을 때는 지금 이제 이렇게 급등 급락 횡보하는 이런 횡보를 진행하는 이런 과정에서 트렌드 파악이 정말 어려웠는데, 그냥 61선 하나만 넣었을 뿐인데 이제 전체적인 트렌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6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면서 계속 상승하는 트렌드였다. 여기는 그죠? 이 부분은 61선 위로 계속 상승을 했죠. 그러다 61선을 이탈하면서 여기는 하락 파동 구간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61선 돌파하면서 여기는 상승 파동 구간이었고, 다시 하락 파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냥 선 하나만 넣었을 뿐인데 전체적인 트렌드가 보이죠. 이거 선을 넣기 전에는 이게 도대체 지금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상승 파동으로 가는 길목인지 아니면 여기서 하락으로 가는 길목인지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동평균선을 넣으면 이런 과격한 움직임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완만하게 만들어줘. 왜? 평균이니까. 잠시만요. 카톡이 와가지고.
오늘 JTBC 뉴스룸에서는 어제 서울 잠원동에서 블라블라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응? 캔들만 보면 트렌드 파악이 좀 힘들어요. 내가 작도하고 선 그어보고 이렇게 해야 겨우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동평균선을 넣으면 이동평균선의 원리가 며칠간의 평균이잖아요. 평균이란 말은 뭡니까? 저 위에 있는 것과 저 이 밑에 있는 거라는 값이 두 개가 있으면 이 중간값을 이제 중간값으로 만들어서 취한다는 거잖아요. 또 밑에 값이 하나가 늘어나면 위에 값이 하나고 밑에 값이 두 개면 그 값이 또 평균 돼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고, 게다가 윗값이 하나 또 생기면은 또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가격은 급락, 뭐 급등, 급락 했지만, 하지만 이거를 평균시켜 보면 요렇게 간 거밖에 더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가격의 이런 무지막지한 움직임을 이렇게 완만하고 부드럽게 나타내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의 이 캔들들이 이렇게 했나요? 이렇게 했나? 하여튼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완만한 이제 선으로 인해서 그 현재의 캔들이 어떤 트렌드에 있다, 트렌드 파악을 하기가 용이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요거를 21선만 켜볼게요. 21선만. 자, 21선만 켰어요. 21선만 켜니까 오늘로부터 요렇게 20일인데 요렇게 20일이에요. 요렇게 20일인데 이동평균선이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이제 시장 참여자들 있죠. 시장 참여자들이 특정 기간 동안에 평균적으로 수익 중인지 손실 중인지, 그리고 그 수익과 손실의 크기까지 알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있으면.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자, 제가 21선을 그어놨고 21박스를 그려놨어요. 그죠? 21선을 그려놓고 21박스를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자, 20일의 평균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계속 이 박스가 여기서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렇게 진행되어 오면서, 자, 원래 여기 있었을 때는 20일 2평이 여기 있죠. 근데 여기 있을 때는 20일 2평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죠? 21 2평이. 근데 하루가 지나면 21 2평이 조금 올라가요. 그죠?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면 21 2평이 여기 있고, 또 하루가 지나면 21 2평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21 2평은 직전 20일 전에 가격이 빠지고 오늘의 가격이 들어오면서 그 빠지는 값과 들어오는 값의 차이가 나니까 그 차이만큼 보정을 해가지고 평균을 내서 점을 찍어 놓고 그걸 그리는 거죠. 연결시키는 거죠. 자, 그렇다는 거는, 자, 21 2평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리플레이를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해 잘하게끔 설명을 할게요. 자, 이게 21박스예요. 오늘의 이 점은 지난 20일간 거래한 가격의 정중앙 평균값이란 말이에요. 지난 20일 동안 거래된 가격이 이 가격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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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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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요. 그 모든 값을 더해서 평균을 내니까 점이 여기 찍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20일 2평이 있는 이 점, 이 자리는 20일 동안 거래해온 사람들의 평균값이에요. 이 20일 동안 거래했던 사람이 매수를 했던, 매도를 했던, 어디서 샀고 어디를 팔았던 간에 여기가 평균값이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20일 동안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평균값. 근데 만약에 이 평균값보다 캔들이 위에서 끝났다면 그럼 뭐를 의미합니까? 20일 동안 산 사람들은 요만큼 수익이란 얘기고 20일 동안 매도를 한 사람들은 요만큼 손실이 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 내가 100원에 샀어요. 근데 내일도 내가 100원에 샀어. 그러니까 어저께 내가 100원에 샀어. 주식 한 주에 100원짜리 주식을 샀어요. 한 주를 샀어. 오늘도 제가 그 한 주를 또 100원에 샀어요. 그리고 내일 3일이 됐는데 내일 120원이 됐어. 그죠? 근데 내 평단은 그러니까 이 3일째도 내가 100원에 샀어. 그럼 내 평단은 얼마입니까? 이틀 전에도 어제도 오늘도 내가 100원에 한 주씩 샀기 때문에 내 평단은 100원이죠. 세 주를 들고 있고. 그럼 내 평단은 100원이에요. 근데 가격이 20원 올라가지고 120원이 됐어. 그럼 난 얼마 번 겁니까? 20원 벌고 있는 거예요. 20원 벌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3일 이동평균이에요. 예를 들어서 첫날에 내가 150원에 샀어요. 두 번째 날에 내가 50원에 샀어요. 세 번째 날에 100원에 샀단 말이에요. 그럼 이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300원이죠. 300원이죠. 그 나누기 3하면 내 평단은 100원인 거예요. 이동평균선에 점이 100원에 찍혀요. 근데 가격이 110원으로 올랐어. 그럼 나 얼마 번 거예요? 10원 번 겁니다. 그죠? 자, 그 말인 즉슨 이동평균선보다 가격이 10원 높다면 20일 이동평균선이라면 20일 동안 거래한 사람의 평균입니다. 20일 동안에 거래한 사람의 평균보다 가격이 10원이 높다는 거고, 그럼 20일 동안 매수를 한 사람들은 지금 10원을 벌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자리는 제가 리플레이를 돌려볼게요. 이거 다시 여기서 시간이 며칠 지나서 자, 이렇게 됐어요. 박스를 옮겨 보겠습니다. 20일, 그러니까 지금 요 날부터 이렇게 20일 동안 거래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20일 동안 거래한 사람들이 사는 사람도 있고 파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가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가격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20일 동안 거래한 사람들의 평균은 여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평균보다 엄청나게 많이 내려갔죠. 20일 동안 거래한 사람들은 다 이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은 20일 이동평균선이란 말은 쉽게 말해서 20일 동안 거래한 사람이 물려있는 가격입니다. 물려있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20일 동안 거래한 사람의 평균이 이 점인데 지금 현재 가격이 여기 있으니까 이만큼은 가격이 떨어진 거잖아요. 엄청나게 손실이 났겠죠.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럼 어떤 세력이 들어오겠습니까? 20일 동안 거래한 사람들의 평균은 여기인데 지금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엄청 싸잖아요. 20일 동안 거래한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여기서 산다면 훨씬 더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원리가. 여기를 볼까요? 자, 여기를 봅시다. 자, 이렇게 20일입니다. 이렇게 20일이에요. 이렇게 20일입니다. 자, 20일 동안 이렇게 거래를 했어요. 요 날부터 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쭉 사람들이 거래를 했는데, 사람들이 거래한 평균 가격은 여기란 말이에요. 거래 평균값이 여기입니다. 근데 가격이 지금 이만큼 올라갔죠. 그럼 뭡니까? 20일 동안 사람들이 거래를 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이만큼의 수익권이란 말이에요. 수익을 이만큼 봤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수익 실현하겠죠. 그럼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이 20일의 평균으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이격도의 원리예요. 이건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 여튼 이제 제가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 이격도를 설명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요, 만약에 N일 이동평균선이라면 N일 동안에
그 종목에 참여한 시장 참여자들의 그 N일 동안의 평균값을 이동평균선이 나타내니 현재 가격과 그 평균과 비교해서 사람들이 지금 20일 동안 매매한 사람들이 지금 수익권인지 아니면은 손실 중인지, 그리고 그 수익과 손실이 큰지 작은지 그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여기 이 시장에 매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이익 중이라면, 그러면은 내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들어가지. 왜? 그 이익 보는 사람들이 이제 물량 집어 던질 거거든. 수익 실현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미친 짓이죠.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진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진입을 했죠. 비트코인 한번 볼까요? 오늘 가슴 아픈 얘기 좀 해볼까? 잘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이런 가격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가격에 사가지고 물린 사람이 있어요. 응? 왜 지금 20일 동안 봅시다. 저 요 자리라면 완전 초고점에서 물리신 분이 있다고 칩시다. 요렇게 20일인데 이렇게 20일인데 이 20일 동안 거래한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 여기란 말이에요. 근데 현재 가격은 평균 가격은 여기인데 현재 가격은 여기에요. 어마어마하게 수익 중이죠. 그럼 몇 퍼센트 수익 중인가 봅시다. 35% 수익 중이에요. 단순히 20일 동안에 매매한 사람들의 평균적으로 36%를 벌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막 이런 자리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96% 벌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20일 만에 100% 올라갔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7%만 벌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뭐 15%를 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하튼간에 20일 평균선이 이 자리에 있으니 35% 수익 중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응? 그럼 뭡니까? 이상 징후만 보이면 집어 던지겠죠. 수익 실현하겠죠. 그게 이동평균선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모르고 뭐 이런 데서 진입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응? 이거를 지금 제가 21선으로 그래서 지금 크게 지금 안 하다 하시죠. 네, 이거를 제가 241선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 241선이 그럼 지금 이런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240일 동안 거래한 사람들의 평균값이 여기에요. 240일 동안 거래한 사람의 평균값. 그러면 240일 동안 매매를 한 사람들은요 300%의 수익 중이란 말이에요. 240일 동안 거래한 사람들의 평균적으로 300%가 다 수익 중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집어 던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해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죠? 응?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는 목적이 뭐냐면 특정 기간 동안에 20일이든 20일, 60일이든 60일, 뭐 120일, 240일, 240일 이 특정 기간 동안에 평균적으로 여기 이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평균적으로 손실 중인지 수익 중인지 그리고 그 수익과 손실의 크기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5일과 20일과 60일과 240일 요 세 개를 넣어 볼게요. 자, 그 이동평균선이 아까 제가 첫 번째 그 이동평균선의 목적 왜 사용하는가 해서 이 막 급등락을 반복하는 이런 캔들을 완만하게 캔들의 움직임을 완만하게 해서 트렌드를 보기 편하게 만든다 그랬죠. 그죠? 그렇다는 거는 21선은 20일의 트렌드입니다. 이 21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가팔라지면 20일 동안의 트렌드가 아주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얘기고 21선이 가파르게 내려가면 20일 동안의 트렌드가 가파르게 하락한다는 걸 뜻해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 이동평균선을 단수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복수로 사용하면 뭘 알 수 있을까요? 특히 이동평균선의 기준값 뭐 20일, 60일, 120일, 240일, 뭐 480일, 뭐 200일, 300일 이렇게 기준값을 달리 해가지고 복수로 사용하면, 그러면 그 기준 일들의 트렌드의 진행 과정이나 어떤 변화 과정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제가 21선이 빨간색이고 60일선이 보라색이고 241선이 검은색입니다. 그럼 이거는 20일의 트렌드니까 뭡니까? 무슨 트렌드입니까? 단기 트렌드. 그럼 60일선의 트렌드는 중기 트렌드. 그죠? 그리고 241선은 장기 트렌드인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자리는 어떻게 돼요? 단기 트렌드는 상승이지만 아직도 중기와 장기는 하락을 하고 있는 하락 트렌드에 속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트렌드는 상승으로 돌아 나가고 있지만, 근데 중기와 장기가 하락이잖아요. 중기와 장기가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장기 트렌드 큰 하락이 있고, 여기 중기도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단기만 이렇게 살짝 돌아 나갔어요. 그럼 이걸 뭐를 의미해요? 얘가 물론 이렇게 뚫고 올라가서 얘들을 돌려 나갈 수도 있지만, 지금 241선과 60일선이 이렇게 떨어지는 사이에서 221선이 이렇게 됐다는 말은 다시 이렇게 될 가능성도 크다라는 얘기죠. 왜냐면 지금 중기와 장기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하락 트렌드이기 때문에 20일의 힘은 60일이나 241의 힘보다 아주 약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꼴랑 20일 동안의 트렌드예요. 근데 그게 60일 동안의 트렌드나 아니면 240일간의 트렌드라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의 21선은 꼴랑 요만큼 20일의 트렌드란 말이에요. 근데 60일선은 그 똑같은 순간에 60일선은 요만큼의 트렌드예요. 그리고 그 똑같은 시기에 241선은 요만큼의 트렌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1선은 꼴랑 요만큼의 트렌드고 60일선은 꼴랑 요만큼의 트렌드고 241선이 이만큼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장기 트렌드가 가장 힘이 강하겠죠. 그래서 241선이 하락하고 60일선이 하락하고 있는데 21선이 돌아 나가더라도 다시 하락할 수 있지. 근데 뚫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 미래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 차트 분석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이거는 그 뭐 박종철님인가 하여튼 그분이 한국경제TV에서 하신 말씀인데, 기술적 분석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정답을 알아맞힐 수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순간에 자신의 생각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술적 분석을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몰라요. 앞으로 이게 21선이 이렇게 뚫고 올라갈지도 모르지. 그건 신만 아는 거예요. 하지만 현재의 단기 트렌드가 돌아간다고 해서 중기와 장기도 다 돌아가진 않는다라는 건 알아요. 원리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보시면 이 단기 트렌드는 돌았지만 중기와 장기가 아주 하락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중기는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각도가 이 각도보다 241선의 이 각도보다 60일선의 각도가 훨씬 가파르죠. 훨씬 가파르기 때문에 중기 추세가 아주 가파르게 하락세고 장기 추세도 완만하게 하락세인데, 근데 단기가 돌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돌파하고 뚫고 올라가도 얘는 쉽게 돌지 못해요. 얘가 돌파하고 뚫고 요만큼 뚫고 올라간다고 해서 얘가 바로 휙 도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 가파르던 애가 다시 돌아가려면,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리막길을 막 뛰고 있어요. 내리막길을 막 차가 내려오고 있어. 내리막길을 내려오고 있는데 갑자기 내리막길이 끝나고 오르막길이 팍 이렇게 있어요. 그럼 차가 내리막길을 질주를 하고 있는데 막 내려오다가 여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쾅 부딪히겠죠. 못 올라가요. 쾅 부딪히잖아요. 이 내려오는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길이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차가, 버스가 내려오고 있다고, 이렇게. 여기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쫙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 딱 오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부딪히죠, 이렇게. 응? 대형 참사 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길이 요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 버스가 아무리 빠른 속도로 와도 요렇게 돌아 나갈 수 있잖아요. 응? 그죠? 그럼 제가 무슨 말을 하느냐? 61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오면요, 여기서 팍 이렇게 안 꺾여 간다고요. 얘가 이렇게 돌아 나갈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날이면 얘가 이렇게 팍 안 올라가요. 부딪힌다고요, 버스가. 얘가 어떻게 간다? 요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단기 추세가 얘가 팍 올라가려면 이렇게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얘가 이게 한 방에 올리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타고 이렇게 가야 단기 추세가 중기 추세를 이런 식으로 넘실대면서 조금씩 끌어올려야 중기 추세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고요. 그런 거를 이해를 하고 보면, 아, 이 파동이 쭉쭉쭉 지금 올라갈 게 아니다. 이게 지금 21선을 돌렸지만 이게 쭉 이렇게 올라갈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수렴을 한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도 올라간다. 그래야 61선이 이렇게 원만하게 돌아나가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동평균선은 현재 이동평균선의 단기, 중기, 장기, 이 이동평균선을 복수로 사용을 해서 현재 단기의 추세는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중기의 추세는 어떻고 장기의 추세는 어떤지, 그리고 이 세 개를 복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기의 추세가 다시 올라가려면 이게 이렇게 꺾여서는 못 올라가니 완만하게 올라갈 거고, 그러려면 21선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그렇게 올라갈 수 있을지 이걸 그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이제 예상이 된다고 생각되면, 그럼 그 캔들은 이평이랑 붙어서 가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평을 이렇게 그린다면 다시 61선이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21선은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그럼 캔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탈됐다가 상승했다가, 아니 내가 반대로 그랬네. 여기서 이탈했다가 상승했다가 이탈했다가 상승했다가 이런 식으로 가겠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응? 이해하시겠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갈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61선이 이렇게 61선이 이렇게 팍 이렇게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완만하게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61선이 완만하게 돌아가야 되니까, 그럼 21선도 당연히 61선을 완만하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캔들은 여기서 붙어서 다니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시점에 단기 추세와 중기 추세와 장기 추세의 움직임과 변화, 그리고 추세 진행 과정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씁니다. 그렇겠죠. 이동평균선은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뭐 많은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막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일단 넘어갑시다. 오늘은 간단히 이동평균선을 알아보는 시간이니까. 제가 정리를 할게요. 이동평균선의 목적은 첫 번째, 이동평균선 없이 캔들만 보면 급등과 급락 횡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트렌드 파악이 어렵다. 그죠? 이동평균선 없이 캔들만 보면 트렌드 파악이 어렵다 이거예요. 하지만 이동평균선을 이용하면 캔들의 과격한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여 트렌드 파악을 하기가 용이하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이동평균선이 있는 목적이, 사용하는 목적이. 두 번째는 현재 시장 참여자들, 특정 기간 동안에 평균적으로 수익 중인지 손실 중인지, 그리고 수익과 손실의 크기까지 알 수 있다. 이것도 이해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이동평균의 기준값, 그러니까 이거는 일수입니다. 일수. 뭐 캔들수, 일수라고 하면 캔들수라고 할게요. 캔들수를 기준값을 달리하여 단기, 중기, 장기의 추세 진행 과정과 변화를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이동평균선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매매신호. 매매신호는 사실 이제 교과서적으로 일단 먼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잠깐만, 벌써 50분 했네. 오늘 교육은 여기로 마칩시다. 이동평균선 시간, 이동평균선의 목적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뭐 매매신호와 매매신호의 원리.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할게요. 오늘 이동평균선의 개요인데, 이동평균선 일부 해가지고 이동평균선 개요인데 개요 1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27강에 다음 시간에 27강,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27강 이동평균선 2부, 이동평균선의 개요 2, 이런 식으로 제가 제목을 달아가지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26강 이동평균선의 개요 1만 한 거예요. 거기는 이동평균선 등장 과정이나 이동평균선의 종류, 그리고 주요한 이동평균선이 이런 거다. 그리고 일단은 여기 단순 이동평균선부터 먼저 간단하게 배워보는 시간인데, 단순 이동평균선 수식은 이렇고, 수식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는 목적은 요러요러하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을 사용한다. 다음 시간에는 매매신호는 어떤 게 있고, 간단한 것만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복잡한 과정의 매매신호들은 다음 시간에 또 할 겁니다. 간단하게 매매신호에 대해서 알려보니까, 널리 알려진 매매신호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원리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54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강의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자요. 안녕.